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3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1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1소단원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한국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제국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의 근대화 혹은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냉전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무력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진 않지만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긴장을 이끌어갔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던 그런 세계를 우리 냉전의 세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냉전이 비단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동아시아 3국에서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령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베트남 내전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다시 한국사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까지 또 이어질 거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머릿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미군과 소련군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거주였던 두 나라의 군사들이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북에 주둔합니다. 남쪽의 미군, 북쪽의 소련군이었죠. 자, 한반도의 운명은 연합군의 의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 이따가 나올 거고요. 자, 새로운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주제가 나와 있죠.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광복이 먼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요한 사건으로 1945년도 8월 8.15 광복이 있고요. 그해 같은 해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는 삼상회의라고도 하고요. 자, 46년에 들어가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간의 공동위원회가 일어나서 이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한 달 뒤에는 북한에서도 나름의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8.15 광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광복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것이었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같이 기억해달라고 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자, 이게 대내적 원인과 대외적 원인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원인들과 그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찾을 때는 항상 다양하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교과서 서술장에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복은 곧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자, 먼저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자, 조선건국동맹은 광복 이전에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미군정이 이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자,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과 북에 주둔합니다. 미군은 38도선 이남 지역에, 이쪽보다 남쪽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남쪽에 아래쪽 지방이란 뜻이겠죠. 자, 직접 군정을 실시하였고요. 소련군은 북쪽 지역에 소련의 협조적인 정치 세력을 내세워 통치하게 됩니다. 자, 한편 임시정부의 요인들, 중요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도자들도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여 활동하였다. 남과 북으로 귀국했다는 얘기는 약간 자본주의나 어떤 자유주의나 이런 색채를 강하게 띠는 이른바 우익 세력들은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북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남쪽의 미군 그리고 북쪽의 소련군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한반도 내에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나라 자체가 일단은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얻었기 때문에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군 입장에서 이 한반도는 뭐예요? 그렇죠.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미군 맘대로 그리고 소련군 맘대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근데 국제 정세상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미군과 소련군이 또 대치하고 또 같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승리했던 또 다른 나라들이 눈치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새로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45년 12월입니다. 광복된 지 4개월 만에 미국, 소련, 영국 3국의 외상이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자. 신탁통치가 뭐냐? 위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위탁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유엔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아직 자치 능력이 없는 지역을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한반도에 자치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여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설명을 보면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복 직후 결성된 자치조직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자치 능력이 정말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좀 더 연구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당시에 이 나라들은 자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한반도 땅을 말이죠. 그래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좌익과 우익입니다. 이걸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좌익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우익은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게 됩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46년도 바로 다음 해죠.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새로 수립될 정부에 참여시킬 세력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달라서 위원회는 중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에 동의하는 측만 새로 수립될 정부에 참여시키자 하는 쪽이 미국이었고요. 그러지 말자. 우리 민주정부 수립할 때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이 외상회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좀 받아들이자 했던 쪽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중단되게 되고요. 자, 중단되고 나서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와중에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 세력.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할 때 좌우 이렇게 극단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중도 세력이 있는데요. 이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좌와 우가 함께 해보자,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운동을 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념 대립 극복하고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쉽죠? 자, 47년도 그 이듬해 다시 열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리는데 역시 성과 없이 끝나고요. 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토스합니다. 유엔에 넘겨버려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제연합에 넘겨버립니다. 자,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결정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죠. 북한이 거부했다기보다는 소련이 함께 거부한 거죠. 자, 유엔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실시하기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중에서 우익 세력 중에 하나였던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아까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기는 합니다. 자, 48년 5월 10일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거,
우리 줄여서 총선이라고도 하죠. 요즘 총선 하는데, 자, 이 5월 10일 50 총선거, 510 아니에요. 50 총선거 결과 재헌국회가 구성되고요. 이들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자, 이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대한민국이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다. 자, 이것이 바로 헌법의 내용입니다. 제정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재헌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자, 여러분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것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간접 선거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자, 국민의 대표들이 간접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선제, 간접선거제라고 합니다. 자, 8월 15일 잘 아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고요. 구현은 그해 12월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9월 9일 구구절이죠. 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는 것을 수립시키게 됩니다. 이름도 엄청 길어요. 자, 재헌헌법 전문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기억이죠. 기미 독립선언, 3.1운동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니은제 제도를 수립하여, 이것은 민주주의겠죠. 자,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 학년 초에 얘기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를 기점으로 날짜를 세는 거예요. 즉 기원전 2333년부터를 날짜 세는 거죠. 1948에다가 2333을 더하면 4281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전문 자체를 만들자고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적은 이 전문을 보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무엇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힘을 결집시켜서 더 힘이 합쳐진, 더 단합된 힘으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정통성을 계승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